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자, 6주차에서 두 번째로 만들려고 했던 게임,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 수업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자동차 게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렇게 차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화면을 마우스를 왼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이렇게 드래그 해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를 딱 놔. 그러면 그 이동한 거리만큼 차가 가는 겁니다. 조금 이동하면 조금 이동하고 많이 이동하면 많이 이동합니다. 이건 당연히 스마트폰에 써도요. 스와이프라고 하죠. 스와이프. 터치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움직이고 터치를 이만큼 하면 확 움직입니다. 이런 형태의 게임을 만들 거고요. 하나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요 UI 요소. 자동차와 이 목적지인 깃발 간에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여기서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UI 요소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죠.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고요. 새로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2D 이름은 카로 짓겠습니다. 자, 이 작업 순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리소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움직일, 우리가 화면 터치를 한다든가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할 때 해서 그 움직이게 할 자동차에 대한 스크립트, 그 UI를 보여줄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유니티가 켜지고 있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뭐죠?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도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에 들어갈 리소스 파일, asset이라고 하죠. 리소스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에 있는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죠. 리소스 자동차. 저도 다운받겠습니다. 누르면은 다운이 되죠. 자, 파일을 압축을 풀고, 저는 지금 다른 모니터 화면에서 압축을 풀었어요. 자, 그럼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이미지 파일 3개, 사운드 파일 하나, 효과음입니다. 얘네들을 유니티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렇게 해놓고 전체 선택을 해서, 자,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여기 에셋 폴더, 에셋이라고 생긴 요 프로젝트 뷰의 에셋에 드롭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셋이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이렇게 배치가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있는 프로젝트 뷰에 있는 이 친구들, 에셋들을 신 뷰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위치나 좌표 같은 것은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쫙 만들어 볼 테니까 제가 하는 거 쫙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녹화본이니까요. 여러분들 실습할 시간을 특별히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보다가 멈추고 실습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갈게요. 알아서 딱 끊어주세요. 자, 일단은 땅을 만들겠습니다. 그라운드. 자, 여기 땅이 배치가 됐는데요. 일단은 사이즈를, 스케일을 14, 11, 포지션도 0, 마이너스 5, 0입니다. 약간 요 밑에 있네요.
자, 다음은 자동차 배치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이 하이어라키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언제나 000에 가 있어요.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7, 0. 딱 여기 올라와 있네요. 자, 자동차 배치했고요.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깃발 배치하겠습니다. 플래그. 이 위치가 7.5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5, 0. 7.5, 마이너스 3.5, 0. 자,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게임 홈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게임 뷰에서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신뷰, 게임 뷰, 신뷰, 게임 뷰. 근데 저는 그냥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한눈에 보려고요. 이렇게 탭 왔다 갔다 안 하고. 이거를 16대 9로 맞추겠습니다. 약간 모바일 화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배경색 바꿔보죠. 배경색 바꾸는 거 우리 한번 해봤었죠? 메인 카메라에 가서 백그라운드를 적당한 색으로 해주세요. 너무 자, 이 정도. 자, 배경색도 한번 바꿔봤고요. 자, 다음에 할 일은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교재 나온 대로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 스와이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요거를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뷰에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카 컨트롤러. 거듭말하지만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제가 이름 짓는 거 어떻게 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 컨트롤러. 키워드 단어마다 대문자로 주고 있죠.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보기 쉽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요. 자, 요거 열어주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좀 크게 할까요? 자, 일단은 스피드를 처리할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피드를 처리할 플로트 스피드는 0. 그리고 스타트는 할 게 없으니까 지울게요. 주석도 지우고 깔끔하게. 필요 없고요. 자, 만약에 요거는 우리 전 시간에도 했던 거죠.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다면은이죠. 자, 누른다면 평소에,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는 저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게임이 실행되면서 계속 실행돼요. 계속 요 업데이트 함수 안에 있는 놈들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돌아.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블록 안의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언제까지?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때까지.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 매우 중요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 스피드 값을 이 객체의 스피드 값을 0.2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 자, 첨부한 함수일 텐데요. 일단 써볼까요? 자, 트랜스레이트. 자, 앞으로 너무 자주 보게 될 메서드입니다. 뭐냐면은 이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게 로테이트라고 해서 회전시키는 걸 했습니다. 룰렛이 회전시키는 메서드라면은 얘는 이동시키는 메서드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게 x, y, z라고 했었죠. 벡터 3개의 x, y, z 3개의 축의 값을 갚는 벡터 값을 인자로 받아들이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값은 x죠. x. 이 스피드가 지금 처음엔 0이었다가 이때도 0이겠죠. 그럼 평소에는. 근데 마우스를 왼쪽 클릭한 순간 스피드 값이 그때 0.2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문이 실행이 되면은 스피드는 이제 0.0이 아니라 0.2겠죠. 그래서 x축 0.2만큼
이동해라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양수 플러스 값 x축의 플러스 값은 오른쪽이고요. x축의 마이너스 값은 왼쪽입니다. 알아두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자, 이렇게 이동시키고 나서 조금씩 감속시키겠죠. 감속시키는 거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감쇄 개수를 계속 곱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감쇄가 되죠. 자, 지금 한 거는 뭐냐면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면은 요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감소해라. 딱 요거죠.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해야겠죠? 컨트롤 S 저장. 저장 누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붙여야겠죠. 이 대본을 누군가에게 붙여줘야 되죠. 이 대본을 연기할 사람. 자동차 오브젝트겠죠. 이 자동차 오브젝트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이 자동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카를 선택하고 카 컨트롤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줍니다. 카 컨트롤러가 생기죠. 이 방법이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요. 이 방법을 써보세요. 일단 지울게요. 리무브 컴포넌트로 지우겠습니다. 애드 컴포넌트를 눌러서 스크립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카 컨트라고 치니까 벌써 자동 완성돼 나오죠. 이렇게 엔터 눌러서 선택해줘도 됩니다. 저는 이게 익숙한데요. 이게 좀 나는 좀 마우스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신비를 좀 늘리고 마우스를 왼쪽 클릭했더니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시야에서 게임 뷰에서는 가려졌지만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나름 중요한 건데요. 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로컬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니야. 요거는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꼭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잠깐 했지만은, 자, 이 빨간 선이 X축이고요. 이 녹색 선이 Y축입니다. Z축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Z축은 저 모니터 안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3D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회전은 해도 이동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이 트랜스레이트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이 트랜스레이트라는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요만큼 이동을 시켜요. 0.2만큼 뭐 힘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0.2만큼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에 있다고 쳐봅시다. 회전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한테 X축 요 트랜스레이트 이 트랜스레이트 메서드를 이 객체에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X축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값만큼 X축으로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제가 지금 뭘 누를 건데요. 여기 로컬이라고 써 있어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월드로 바뀝니다. 자, 로컬 월드로 바뀌는 거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바뀌어요. 각도가.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유니티 세상에서는요. 두 개의 좌표가 있습니다. 글로벌 좌표와 월드 좌표가 있습니다. 글로벌 좌표, 월드 좌표. 이 글로벌 좌표는요.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뭐 동서남북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든 간에 동서남북의 위치가 바뀌진 않죠.
절대적인 좌표이자 뭐 기준이에요. 절대값이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앞,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각도는 상대적이죠. 누구는 저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 11시 방향이 누군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북동쪽이 앞방향인 거고, 누군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남쪽이 앞방향이에요. 즉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는 그 앞이 다르죠. 앞을 가리키는 방향이 다른 거죠. 이 월드 좌표는요, 이 유니티 세상에서 그 동서남북 같은 겁니다. 어디를 어디 있든지 간에 X축 무조건 이쪽, X축 플러스는 이쪽, Y축 플러스는 이쪽, X축 마이너스는 이쪽, Y축 마이너스는 이쪽이에요. 무조건. 하지만 로컬 좌표기로 바뀌면요, 이 오브젝트의 회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X축, Y축이.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를 뭐라고 할까요? 로컬 좌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트랜스레이트 메서드를 글로벌 좌표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볼 건데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좌표계가 있다. 로컬, 월드 뭐 이렇게 있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트랜스레이트를 통해서 월드 좌표로 이동할 수도 있고, 월드 좌표 기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로컬 좌표 기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웬만하면 뭐 보통은 로컬 좌표로 이동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미사일을 쏘는데 걔를 무조건 위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 얘가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비행기를 쏴. 미사일을 쏴야 돼. 이쪽으로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비행기가 뭐 회전이 돼. 이렇게 했어. 그럼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갈 거죠? 이렇게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 게임에서 무조건 위로 날아가야 돼. 그러려면 그때는 월드 좌표 방향,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미사일을 쏘도록 트랜스레이트를 시켜야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돼도 어차피 또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 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까요? 자, 이동하는 거. 네, 잘 되고요. 자, 이제는 스와이프 길이에 따라 자동차 움직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화면 터치, PC 화면인 경우에는 마우스, 즉 마우스를 짧게 드래그하면은, 그러니까 마우스도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짧게 드래그하면은 천천히 조금 움직이고, 길게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길이에 따라서 자동차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드래그, 스와이프, 즉 드래그 앤 드롭을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를 마우스를 왼쪽 클릭 딱 하고 움직인 다음에 딱 놓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get 마우스 버튼 다운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의 위치와 get 마우스 버튼 업, 마우스를 뗐을 때 이게 발생한 이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의 위치 값을 각각 구합니다. input.mouse position, 요 값은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마우스 위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각각 변수에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비교하면은 그 떨어진 만큼 이 자동차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많이 떨어졌으면 자동차를 많이 이동시키면 되고, 조금 떨어졌으면 자동차를 조금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죠.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좀 수정. 벡터2 스타트 포지션. 이건 뭐냐면요, 벡터2라는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인데요. 벡터2 타입의 변수인데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x, y 두 개의 좌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 포지션은 그래서 x와 y라는 두 개의 좌표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요거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을 눌렀어?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순간 스타트 포지션에 이 마우스를 왼쪽 클릭했을 그 당시에 마우스 위치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뗐네. 마우스 왼쪽을 뗐네. 마우스 버튼 업이죠. 그 순간 벡터2의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위치값을 받아냅니다. 마우스를 뗀 순간의 위치값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플로타입 변수를 하나 만들고, 뭐 y좌표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는 알 필요가 없죠. x좌표가 중요하겠죠. 수평으로 가로축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마우스 뗀 지점의 x좌표에서 마우스 안 뗀 지점에 마우스 처음 눌렀을 때, 뗀 게 아니라 눌렀을 때의 좌표값 x좌표 값을 빼줍니다. 이 좌표, 이 벌어진 좌표값이죠. 이동한 좌표값, 요 빼기. 뗀 곳에서 누른 곳까지의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만큼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해보시면요, 엄청 빨리 날아가요. 이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테스트 해본 값인데 500 정도로 나눕니다. 이 값이 워낙 커서 500 정도로 나누면 적당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럼 여기서 뭐가 됐든 간에 스피드 값이 뭔가 만들어졌겠죠. 이 값이 스피드 값이잖아요. 이 값이 스피드 값이잖아요. 자, 이 만들어진 스피드 값을 이제 여기다 넣어서 움직이게 하고 조금씩 느려지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조금 하고요.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입니다. 사라졌네요. 참고로 뒤로도 가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나는 너무 민감도가 높다, 너무 빨리 움직인다 싶으면요, 아까 그 코드에 500을 나눴잖아요. 이거를 뭐 700이나 뭐 800, 1000으로 나눠주시면은 더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민감도가 낮아질 거예요. 자, 벌써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를 했어요. UI 표시하기 해보겠습니다. UI 표시하기. 자, 뭐냐면요, 우리 UI가 뭔가요? UI. 뭐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 개수 표시라든가 화면에 아이템 개수 표시, HP나 MP 남은 표시, 뭐 점수 표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게임에서의 UI는 요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 자동차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요 값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갱신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가서 UI 추가하겠습니다. 자, 하이어라키 뷰에 가서요. 하이어라키 뷰에서 Create UI 텍스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끊고 저 영상 멈추고 바로 계속 실습하면서 해보세요. 텍스트 눌렀더니 이런 게 뜹니다. 자, 한번 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얘는 어디 있을까?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뭔가 이상해요. 여기 흐릿하게 뉴 텍스트라고 검은 글자는 보일 거고요. 뭔가 우리 게임 월드에서 뭔가 한 차원 더 밖으로 나온 느낌입니다. 한번 칼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렇죠. 뭔가 차원이 다른 느낌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유니티에서는 실제 게임 월드의 게임 오브젝트와 UI 오브젝트는 별도의 차원에서 따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창이 달라요. 창은 예. 게임은 여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UI는 쭉 이 큰 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텍스트 오브젝트의 인스펙터 뷰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요 렉트 다른 것들은 다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UI 오브젝트는 렉트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건 먼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XYZ를 0, 0, 0 가운데 놓고요. 0, 0이 가운데입니다. 위스랑 하이트를 360, 4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폰트 사이즈가 있는데요. 요거를 32.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수평 수직 다 가운데 정렬. 자, 0, 0, 0, 360, 40, 폰트 사이즈 32,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 텍스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이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름 바꾸는 건 앞으로도 자주 할 건데요. 이름을 바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F2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distance라고 바꿀게요. 거리란 뜻입니다. 거리를 표시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게임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UI 요소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봐도요. 자, 게임에 계속 떠 있어요. 그쵸? 자, UI가 화면에 뜬 것은 이제 해봤으니까 마지막은 얘가 이렇게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 깃발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 뷰에서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이번엔 게임 컨트롤러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게임 컨트롤러. 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여태까지 이것만 써왔잖아. 정확히는 보시면은 중간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얘는 흰색인데 얘는 회색이에요. 이 회색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라이브러리를 가져놨지만은 이 안에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 코드 내에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유니티 엔진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일단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으니까 냅두는 거고요. 자, 우리가 UI 요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해야 될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잘못 썼네요. using unity engine.ui라는 것을 가져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UI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역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어딨냐? 여기 보시면요, 이 세 개의 얘랑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의 좌표값과 얘의 좌표값을 계속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얘 좌표값을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어쨌든 두 개의 좌표값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서 말하는 이 게임 오브젝트 타입 변수는요,
변수란 게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굴 가리키느냐면 여기 있는 실제로 화면상에는 이런 게임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는 변수입니다. 게임 오브젝트 카, 게임 오브젝트 플래그. 여기서 하나 더, 뭐 사실 이건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법은 아닌데, 디스턴스. 이 디스턴스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얘입니다. 얘.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하이어라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게임 오브젝트예요. 얘는 뭐 사실 그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텍스트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편하게 다 게임 오브젝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3개 만들었어요. 변수만 만든 건지 실제로 이 각각의 변수에 실제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거나 게임 오브젝트의 값을 할당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 스타트 메서드에서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디스 이렇게 매번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디스는 이 클래스에 있는 얘다 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 쓰는 거고요. 만약에 같은 이름의 변수가 있을 때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 카는 이 메서드에 있는 카라는 변수가 아니라 얘를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뭐 또 카라는 이름의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카라고 써도 됩니다. 예. 카에다가 뭘 할 거냐면요. 자, 게임 앞으로 자주 쓰게 될 함수인데, 게임 오브젝트에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ind라는 함수는 이 유니티 월드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 하이어라키 뷰에서 이 find라는 안에 인자값으로 들어가는 요 이름, 요 이름의 게임 오브젝트를, 요 이름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서 찾아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카라는 변수가 요런 이름을 가진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실행이 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크립트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 접근을 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좀 그냥 무난한 게 말 그대로 이름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의 fin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요 이름을 가진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이 변수랑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를 통해서 스크립트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얘도 소문자잖아요. 요 이름과 요 이름이 대소문자까지 완벽하게 같아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이거 못 찾아요. 왜? 이건 대문자 C잖아요. 여기는 소문자 C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플래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오브젝트 find 플래그. 디스턴스도 마찬가지겠죠. 게임 오브젝트의 find. 아이고 씨. 자, 오타에 주의하세요. 제가 뭐로 썼네요. 확인해보세요. 대문자 D로 썼죠? 대문자 D입니다. 그럼 여기도 대문자 D여야겠죠. 소문자였으면 또 실행이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타트는 게임이 실행되면은 가장 먼저 실행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만. 그래서 보통 여기서 초기화 같은 걸 한다 그랬죠. 자바로 따지면 생성자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변수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이름의 게임 오브젝트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업데이트에서 뭘 할 거냐면, 여기선 매 프레임마다 이 업데이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뭘 할 거냐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플래그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있는 포지션의 X, 깃발의 X 좌표죠. 여기에서 똑같이 트랜스폼의 포지션 X, 즉 깃발의 좌표에서 자동차의 X 좌표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속 관찰할 겁니다. 계속 요 랭스에 넣을 거예요. 자동차가 바뀔 때마다, 자동차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 값은 계속 바뀌겠죠. 얘는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값을 받아내서 디스턴스에서
자, 역시 중요한 함수인데요. get component라고 있습니다. get component. 자, 이 get component 매우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수업 시간마다 보게 될 함수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보는 걸 텐데, get component 뭐냐면요. 사실 그 C# 문법 시간에도 잠깐 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get, 가져오다. 뭘? component를.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텍스트라고 적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실행되면 뭐냐면은, distance에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이 텍스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get, 가져오란 뜻이에요. 글로 가란 뜻입니다. 자, 유니티로 보면요. 자, distance로 가서 distance로 가서 텍스트 있죠? 텍스트라는 이름의 컴포넌트 있죠? 텍스트 컴포넌트로 가서 그 텍스트 컴포넌트로 get,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텍스트 컴포넌트로 가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디스턴스에 텍스트 컴포넌트로 가서 거기 있는 텍스트의 값을, 여기서 말하는 이 텍스트는 다시 이 텍스트 컴포넌트 디스턴스에 텍스트 컴포넌트로 가서 거기 있는 텍스트 값,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 텍스트 값, 텍스트라고 써있죠. 물론 대소문자는 좀 다르지만 무시하세요. 자, 그 값을 뭘로 바꾸냐? 목표 지점까지. 이거 자바랑 똑같죠? 문자열과 문자열 연결할 때는 플러스, 문자열과 뭐 변수 혹은 정수 값을 연결할 때도 플러스, 랭스의 값을 출력해라.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장하시고 유니티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부는 만들었는데 얘를 어디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지만은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create empty, 이 빈 게임 오브젝트, 그냥 이 스크립트를 붙일 용도로만 쓸 거예요. 게임 컨트롤러를 붙이겠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에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소수점도 많고요. 미터도 표시되면 좋겠는데 없고, 일단 소수점 너무 많죠. 좀 고쳐야겠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겠습니다. 아까 요 글자랑 미터랑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리가 계속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 글자 툭 띄고, 랭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F2, 여기서 말하는 F2는 소수점 두 자리란 뜻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랭스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보여줘라 라는 뜻이 되겠어요. 코드가 좀 이니까 이렇게 나눠 쓸게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되고 두 줄로 나눠 써도 됩니다. 엔터 눌러서. 강의할 때 이 가로 길이가 모자라서 저는 종종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미터를 뜻하는 M.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고요. 저장하고, 자, 유니티 가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까요? 예, 제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남았습니다.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가 아니죠.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어떤 특정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교재에 나온 것처럼 뭐 뭔가를 움직이고 싶다, 소리를 내고 싶다, 내가 별도로 만든 기능을 추구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컴포넌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체 기능 같은 경우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도 하나의 컴포넌트인 거예요. 클래스이자 추가를 해줬죠. 그리고 뭐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물리적인 움직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해볼게. 소리를 내고 싶잖아요. 그럼 소리를 낼 수 있는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디오 소스입니다. 오디오 소스. 자, 컴포넌트를 접근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트랜스폼 같은 자주 쓰이는 컴포넌트는 get 컴포넌트를 안 쓰고 그냥 바로 car.transfor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car.get component transform 이렇게 써도 되는데,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냥 car. 이렇게 그냥 허용을 해준 거예요. 하지만 오디오 소스 같은 컴포넌트는 car. 이렇게 바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대로 아까 봤던 것처럼 car.get component audio sourc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 있는 특정 메서드를 실행하려면요, car.get component car controller 그 컴포넌트 스크립트가 되겠죠. car controller 컴포넌트로 가서 거기에 있는 run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긴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오브젝트 접근하려면 find, 게임 오브젝트 .find죠. 컴포넌트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게임 오브젝트 .get component 뭐 어쩌고 뭐 컴포넌트 이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건 사운드 출력하는 건데요. 음악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오디오 소스에 그 음악 파일을 붙임으로써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티로 가세요. 자,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를 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dd component 오디오 소스라고 치면은 SOUR까지 치면은 자동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이름에 복잡한 기능을 가진 것 같은 컴포넌트가 나옵니다. 오디오 소스입니다. 자, 여기 오디오 소스에 오디오 클립이라고 있죠? 여기. 자, 여기에 요 우리가 SS로 모아놓은 카 언더바 SE 사운드 이펙트란 뜻인데 카 사운드 이펙트 얘를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냐? 자, 얘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카 언더바 SE를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툭 바로 드래그해서 툭 바로 드래그해서 툭 클릭하는 순간 요 화면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안됩니다. 클릭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드래그 앤 드롭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온 어웨이크라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나게 하라, 플레이 하라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드래그 할 때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GM,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음악 같은 그런 BGM인 경우에는 뭐 이걸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효과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할 때마다 소리가 나길 원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고 움직이고 마우스를 뗐을 때 마우스를 뗐을 때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카 컨트롤러 마우스를 뗐을 때에 대해 처리하는 부분이 요거죠. 마우스가 뗐을 때 처리되는 코드가 요 밑에다가 이제 한 줄 추가해 주는 거죠. get component. 자,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점 좀 설명드리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걸로 이해를 할게요. distance라는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텍스트라는 컴포넌트,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여기 앞에 게임 오브젝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get 컴포넌트를 쓰면요. 지금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 이 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는 카 오브젝트에 지금 붙어있죠.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카 컨트롤러가 붙어있는 오브젝트 카.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오브젝트예요. 이 스크립트에 있는 오브젝트, 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 중에서 오디오 소스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 컴포넌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플레이라는 메서드, 이 오디오 소스에 들어있는 클립, 이거죠. 이 클립을 실행하라, 재생하라는 뜻입니다. 클립을 재생하라. 이렇게 한 문장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장하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배웠고요. 물론 당연히 오늘 했던 내용은 계속 앞으로에 나올 수업 시간의 모든 예제에 거의 다 나올 기능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들의 핵심이 많이 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실습 꼭 하시고, 그리고 실습 꼭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꼭 단톡방에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과제를 냈습니다. PC 버전을 빌드하는 거 우리 전 시간에 해봤죠? 한 번 더 이것도 꼭 PC 버전의 빌드를 해보시고요.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깃발을 지나쳐버리면 화면에 게임 오버를 표시하게 해보시오. 자동차가 이 깃발을 지났어. 그럼 게임 오버가 표시가 돼야 돼요. 자, 요거를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개강이 되면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